네, 힘든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나은 투자 생활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응원도 참 필요합니다. 힘내라 코스피, 힘내라 코스닥, 힘내라 국내 증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증시의 효자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힘내라 코스닥 내일의 거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플보다 더 싫은 게 무플이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이 악플이 달리더라도 세간의 관심은 참 중요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비판이 있더라도 관심 속에 있어야지 이 관심조차 받지 않으면은 시장의 그 소외감 상당히 좀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힘내라 코스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 함께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위협,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세니젠은 첨단 바이오 기술로 의료와 식품, 환경의 안전을 지키는 바이오 세이프티 전문 기업입니다. PCR과 NGS,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분자 진단 제품과 대량 진단 솔루션, 유전체 분석은 물론 치료 전처리와 살균 제어, 전문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202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세니젠은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정밀한 진단과 완벽한 제어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과 건강한 미래, 세니젠입니다. 세니젠의 박정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니젠 회사 이름 참 예쁜데 어떤 회사예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세니젠은 2005년에 설립이 됐고요. 2023년 11월에 대한민국 1호 식품 안전 기업으로 코스닥 기술 특례로 상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적 강점은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진단된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제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생물 관련해서 또 일가견이 있는 바이오 업체고 진단에서 제어까지 이 토탈 그렇습니다. 솔루션으로 다 할 수 있는 세니젠. 보면 스펙 상장이시죠. 그래서 관심을 좀 덜 받은 것도 있는 거죠. 예, 그 당시는 워낙 그 주식 시장이 상장 분위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기술 특례였지만 네. 스펙 트랙으로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창업하신 회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오셨는데 세니젠 이제 좀 빛을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여러 가지 오해 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 관심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니젠을 둘러싼 이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는 시간 박 대표님께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해와 진실, 세니젠이 받고 있는 그 첫 번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단 시장, 진단 키트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 이런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같은 이 역대급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반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맞으면 O, 틀리면 X 앞에 있는 편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 시기에만 반짝이다. 하나, 둘, 셋. 예, 아닙니다. X. 반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수요처도 있고 이런 산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미생물하고 관련된 진단 시장은 물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가 침체되는 걸 봐서 오해가 생기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공공안전과 그다음에 건강안전과 관련된 이 진단 시장은 베이스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 진단의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이제 식품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또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한 200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이 안에 한 2만 2천 개 정도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시장 안에서 1년에
미생물에 대해서 진단하는 건수가 2천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배지법,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배지법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배지법이 뭐예요? 배지법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진단하기 위해서 생화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증식을 시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검사를 그렇습니다. 한다 이건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식중독균을 배지법으로 보려면 한 5일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미생물 진단과 관련된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전통적 방법을 쓰는 이 건수가 2천만 건이 넘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분자 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시장, 성장하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장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도 해썹 의무화가 더 확대되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이 분자 진단에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그쪽으로 빨리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짝이 아니라 이 시장은 늘상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첫 번째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배지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품위생에서 식중독균 검사는 대단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이 부분도 풀어보겠습니다. OX 하나, 둘, 셋. 예, 역시 아닙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가 아니면 간단하고 금방 한다. 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배지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경찰관이 용의자들 중에서 범인을 찾아낼 때 배지법이라는 것은 인상착의로 하는 법하고 비슷합니다. 용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찰관이 노란 모자를 쓴 사람을 먼저 걸러내고 그다음에 파란색 잠바를 입은 사람을 또 걸러내고 그 안에서도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걸러내는 게 배지법입니다.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러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또는 영화를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더 심층 인터뷰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종합적인 결과로 범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기존의 배지법입니다. 네. 분자 진단 방법은 같은 비율을 한다면 미리 범인의 지문을 확보를 한 다음에 분자 진단이라는 이 지문을 대조해서 범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예. 따라서 분자 진단 1시간 만에 이뤄낼 수 있는 또 정확도 면에서도 높죠. 그래서 분자 진단이 기존 배지법에 비해서는 정확도나 신속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자 쪽에 이 분자 진단 쪽에 세니젠이 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기술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할 때 상당히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게 또 세니젠의 장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또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보통 코로나 검사해 볼 거면은 약국 가서 코로나 진단키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맞으면 O 틀리면 X 진단키트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문해가지고 저 코로나 궁금해요, 뭐 노로바이러스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주문하면 혹은 두 가지 섞어서도 뭐 만들고 이렇게가 가능한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용 시장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산업적으로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반도체가 예전에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가 메인이었다가 점점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로 넘어가듯이 진단 이 기술도 범용 만들어진 기성품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쪽으로 더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전환을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이젠이 좀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오랜 기간 이 분자 진단을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물적 자원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식중독과 관련된 또 유해성과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한 2만 건 이상의 유전체 정보도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고 또 관련된 미생물들도 한 10,000종 이상의 균주 뱅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따라서 마치 저 고객사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레고 블럭 쌓듯이 이 4종에서 5종까지의 미생물을 조합해서 한 번의 실험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벤처센터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커스터마이징 해서 개발하는 과정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 군부대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또 필요한 양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네네. 어쨌든 군인 장병분들이 저희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이시고요. 그렇죠. 군인들의 안전. 네. 특히 식중독 사고 발생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밀폐됐다라기보다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또 식중독 같은 경우는 확산이 또 금방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세균이 16종이 넘습니다. 또 식중독 바이러스도 7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살모넬라와 그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네. 그다음 바이러스 중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그 노로바이러스 이 3종만 커버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사고의 약 65%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군부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실험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런 검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세균 2종과 그다음 바이러스 1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키트를 지금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병들의 이 식품 안전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납품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품종 대량 생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커스터마이징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럼 마진율이 더 좋아요? 예,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이다 보니까 네네. 한번 저희가 락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급되게 되면 계속해서 가는 지속적으로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오. 공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좋은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좀 솔깃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하나둘씩 좀 벗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와일드 타입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주문하면은 그대로 만들어주실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마지막 오해와 진실입니다. 세니제는 기술밖에 모르는 바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OX 하나 둘 셋. 예. 예, 세니제는 기술밖에 모르는 바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얘기인데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기술 개발만 하면 뭐해? 영업도 하고 또 주가 관리도 하고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아무래도 제가 연구원 출신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기술 중심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체 회사 인력 중에 한 40% 정도가 연구 인력이고 40%나 연구 인력이에요? 네. 또 그 중에서도 한 70% 정도가 석박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그러시면 또 월급 주기도 힘드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네. 그러다 이렇게 보니 고급 인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예, 근데 결과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도 40건이 넘고요. 또 과기정통부에서 인증하는 그 우수기업 연구소에 3회 연속으로 그러니까 승인도 받았고요. 또 2024년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우수 기업 연구소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해서는 축적된 것도 많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상장 전부터 또 상장 이후에도 R&D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손익면에서는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에 이렇게 진심이다 보니까 내실은 가져놨는데 어느 정도 또 부족한 면도 있었다 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특허가 40건 이상 이건 어떤 특허예요?
주로 이제 진단과 미생물하고 관련된 특허인 거죠. 진단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네. 제어와 관련된 살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여러모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R&D 인력만큼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진심이다. 상당히 좀 기술을 지금까지 탄탄하게 좀 갖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니젠에 대한 오해와 진실 4가지 파헤쳐봤습니다. 그러면 왜? 세니젠 지금 오해를 풀어보니까 그러면 왜 주가가 못 갔냐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니젠 바로 알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적자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재무제표 봐야 되고 실적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술도 탄탄하고 또 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끌고 오셨는데 아직은 좀 적자, 흑자 전환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작년부터 회사 경영의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서 저희 회사 제품군 또 상품군이 굉장히 폭넓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가지고 있고 또 마진율도 높은 고마진 제품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작년 열심히 그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올해 1분기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2분기 결과는 1분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 적자 폭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저희가 계속 개선이 된다면 아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올해 하반기에? 기대대로 그 분기에는 한번 플러스로? 할 수 있는 않을까?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를 안 하신 거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분기로는 그 의미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좀 1분기보다 2분기가 좋고요. 또 기대되는 게 3, 4분기는 또 분기별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2027년은 진정으로 좀 자신 있게 한번 이렇게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세니젠 실적 좀 여쭤봐 주세요. 흑자 전환 가능성 있나요? 이런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뭐 언제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궁금한 게요. 진단키트 뭔가 막 노로바이러스 이런 얘기하니까 여름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여름에 실적이 잘 나와요? 저희가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네. 이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있어요?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사실은 봄부터 가을까지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요 고객사인 식품 대기업 쪽이거나 아니면 정부기관, 시험분석기관들의 주로 이제 검사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가 훨씬 더 많긴 하죠. 그래서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게 공시를 쭉 놓고 보면은 3자 배정 유상증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납입까지는 완료가 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게다가 사실 회사 사이즈에 비해서는 유증 규모가 조금 크지 않나? 이런 시각들도 좀 있어서 3자 배정 어떤 쪽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유증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그 자금을 어디다 쓰실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2분기에 정확하게 15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더 강화를 시켰고요. 근데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자본을 확대한 이유가 다음 행보를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끌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받은 겁니다. 기존 사업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단 쪽과 관련된 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존 시장, 기존 제품, 기존 기술은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해외 아시아 4개국 정도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승부를 보려면 메인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조달한 자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바이오 시장 진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진단하고 제어 쪽으로 미생물 관련된 기술을 쌓아왔는데요. 특히 제어 쪽은 바이오 시장 쪽으로 가는 게 훨씬 고부가 가치고 또 큰 시장에서 저희가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는 게 회사 방향으로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어라는 게 진단은 여기에 균이 있나 없나 이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고 제어는 그래서 균을 찾아서 없애는 것까지가 제어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해온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차세대 항균 단백질로서 엔돌라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라이신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성공을 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일지라도 또 향후에 이 항생제 내성균과 같이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세균을 이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R&D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식품 안전 분야에서 벗어나서 바이오 쪽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주신 대로 이 큰 자금은 해외 시장 진출과 그다음 바이오 진입 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진단키트였다면은 이제는 엔도라이신을 활용한 신약 개발까지. 그래서 진단부터 제어까지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로 이 자금 쓰신다고요? 해외 진출 그리고 이렇게 신약 개발 쪽인데 해외 진출 부분은 물론 세니젠이 기술의 진심이기는 하지만은 그 기술이 해외에서 통할 만한 기술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해외 진출 계획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신력이라든가 객관적인 그 평가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로 평가를 받기 위한 인증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또 가장 규모가 큰 AOA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제품 인증받은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WH라고 그 세계 동물 보건 협회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WHO 같은 기관인데요. 거기로부터 저희가 그 아프리칸 돼지열병 진단 키트를 WAH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저희가 인증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저희가 메인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는 신뢰성을 얻으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준비를 해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기술 개발을 해서 글로벌 인증도 획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가 이야기하는 투자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올해 세니젠 핵심은 뭔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종합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재무적으로는 너무나 탄탄하게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방향은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바이오 시장으로 저희가 확대시켜 나갑니다. 물론 바이오 쪽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으로도 진단 시장이 저희가 아직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2026년도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변화하고 확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니젠 박정웅 대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해에 쌓여서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돼 있었지만은 정말 탄탄하게 그 소외된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요.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관심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힘내라 코스닥. 오늘은 세니젠 편이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계속 안전띠는 좀 든든하게 매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